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고쳐 김진아입니다. 9월의 시작이었던 이번 주 내내 박스권 흐름 보여줬지만 그래도 힘을 내주려는 움직임과 함께 한 주 마감했는데요. 업종별, 종목별 순환이 빠르게 나오는 시장 속에서 지치셨을 우리 투자자분들, 이 종목에 대한 전략부터 종목 상담까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한가 주는 남자, 상준 남자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항상 저녁 시간대 저희가 방송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오전에 뵈니까 더 반가운 느낌인데요. 우리 현상준 파트너가 시장이면 시장, 또 종목이면 종목 잘 보시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오늘도 알찬 내용, 꽉 찬 전략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이 접수되는 동안 이번 주 시장 이야기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면 이 상단도 하단도 제한채 좀 답답한 흐름 보여준 우리 국내 증시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또 종목별 순환이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어젯밤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미국 고용, 이 고용 악화와 함께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이다. B컷 가능성까지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미국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살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참 시장이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상반기 내내 좀 좋은 시장을 좀 보여왔다가 최근 이제 7월, 8월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렵지? 왜 이렇게 내 종목은 이게 쉽게 잘 상승하지 않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향해 좀 많이 달려가고 있었고 그런 시장의 부담감 그리고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는 개별주 장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장일 수도 있는데요. 개별주 장세인 만큼 그럴 때는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럴 때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계좌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오늘 강의와 함께 한번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 시장 어떤 전략으로 내 계좌를 채워가야 할지 현상준 파트너의 강의 통해서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 내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일단 단기 전망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단기 전망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개별주 장세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셔야 될지 좀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단기 전망이에요. 좀 보시면은 이게 주봉, 그러니까 좀 길게 멀리 좀 본 차트인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하고 현재 보시면은 다 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만큼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다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쉬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여기서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다가 대내외적인 관점도 여러 가지 좀 작용이 되고 있죠. 대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아직 관세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명문화되지는 않았죠.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일본은 지금 어느 정도 명문화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 타자가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내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정당이 나오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시장을 약간 누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단기 전망으로는 일단 고점이 정도 와 있다. 그래서 부담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단기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추세라는 걸 한번 여러분께서 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점에서부터 지금 쭉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멀리 본 거거든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멀리 본 차트인데 저점은 여전히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방이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렴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8월, 9월, 10월 이제 하반기 정말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개별주. 어떤 섹터를 정확하게 잡는 것보다도 개별적인 이슈에 좀 여러분께서 좀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예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월별 평균 수익률인데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일 눈에 띄시는 게 빨간색 하단 내려가는 부분이실 텐데 거의 9월, 10월 평균 이제 수익률인데 전체적으로 첫 번째 차트는 코스피의 2000년 이후의 월별 평균 수익률입니다. 좋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 빨간색 부분이 지금 현재 9월, 10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매년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기죠. 이 차트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8월, 9월, 10월 여전히 힘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IMF 때도 상한가 종목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대형주,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는 다소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모멘텀을 가져가는 이슈를 동반으로 해서 거래량을 동반으로 하는 종목들 분명히 튀어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하반기에도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도 저희가 계속 수익을 제가 내드리면서 뭔가 시장에서 원하는 재료들이 자꾸 나와줬어요. 그때는 스테이블 코인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조각 투자라든지 뭐 핑거라든지 여러 그런 종목들이 자꾸 튀어주는 종목들이 좀 나와줬었어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상승하는 섹터는 있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이후에 관심 포인트들을 좀 몇 개 좀 접어봤어요. 간밤에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살짝 안 좋게 나왔었죠. 근데 그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올라갔습니다만은 항상 그렇죠. 이 골디락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체적으로 따스하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가 나와주려고 하면은 너무 안 좋은 뉴스도 아니어야 되고 너무 좋은 뉴스도 아니고 적정한 이슈를 동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좀 고용 지표가 살짝 좀 많이 안 좋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시장은 반색을 일단 먼저 할 것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주력 섹터는 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정도 한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어떤 그런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스테이블 코인, STO, 그리고 로봇, 2차 전지주의 어떤 이런 첨단 섹터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상반기에 돌지 않았던 섹터들, 그러니까 잠깐 돌았다 하더라도 순환매가 확실히 돌지 않았던 섹터들을 위주로 좀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대외적 관점, 대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관세 이슈하고 양도소득세 이슈에 대한 부분 끝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아마도 이전에 묶여있던 이런 정체적인 흐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좀 넘어주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서 대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결국에는 외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외인이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주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항상 좀 거래량을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거래량이 나머지는 거의 다 보조 지표들이 후행 지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으로 여러분들 9월, 10월 정말 힘든 장이 예상이 될 거예요. 좀 미리 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미리 잡을 수 있는 선취매할 수 있는 전략 이번 시간 꼭 보시면서 한번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좀 하나 갖고 와봤어요. 전쟁 씬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거래량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매수를 아군이라 생각을 하고 매도를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쟁을 치렀을 때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아군과 적군이 격하게 싸움을 벌였을 때 나오는 사상자 정도를 표현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매수 매도세가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그만큼 매수와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만큼 전쟁이 많이 치러지지 않아서 사상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매수하고 매도세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큰손. 큰손 매매가 외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큰손이든 매집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거래량 하면은 너무 지표, 그러니까 HTS 처음에 켜보시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도 되는가 하고 의구심이 좀 드실 수 있는데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지표고 어찌 보면은 좀 속일 수 없는, 그러니까 제일 믿음직한 지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됐는지 여부를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을 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산법 같은 것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제가 VOD를 통해서도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같이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번 흐름을 좀 봤어요. 거래량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는 법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대 음봉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하시기에는 장대 음봉을 체크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판단해서 장대 양봉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량이 나와요.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은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급등주 지나가다 보시면서 이후에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자꾸 찍혀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유를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확률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그 나라의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였고, 그리고 또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서 많이 채워져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또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미 들어와 있던 물량들이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순환을 하면서 어찌 보면 소화를 하면 도망가고 있는 거는 아닌지, 여러분께서 일일이 그걸 다 체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어떤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겁니다만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자, 두 번째로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를 보셨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네. 거래량이 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시게 되면은 보통 주가가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더 좋은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서 들어왔던 그 물량이, 거기에 들어왔던 큰 손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채워지고 그대로 나가지 않으면서 유지를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장대 양봉에 이제 소량 거래량이 나온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소량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아니면은 바로 갭 상승, 또는 우리가 흔히 좀 은어로 많이 표현하는 이제 상한가를 바로 돌입하는 점상이라고 많이들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바로 상한가를 가는 부분,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그만큼 그 이전에 들어왔던 물량들, 이전에 매집했던 물량들이 상한가라든지 아니면 갭 상승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도망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그만큼 나가고 들어가는 양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쟁여져 있다. 그만큼
추세가 확인 필요하다. 이거는 모멘텀을 좀 확인하시면서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빨간 박스에 있는 거래량 하락하는 부분, 장대 양봉에 거래량 나오고 그 이후에 조금씩 거래량이 죽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본과 거래량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시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JNB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도체 이슈,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이슈를 좀 동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에게 수주를 받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이 좀 나와줬어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에서도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해줬다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하시면 안 되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이다 보니까 좀 눌려졌을 때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고 그 다음에 연 이어서 마찬가지로 바운드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와줬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특강 5선에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도 정확하게 이 매수 포인트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포인트 정확하게 적중을 하면서 올라갔었죠. 또 다시 한 번 더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도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바로 붙여주지 않고 좀 늘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BH예요. 혹시 폴더블 폰 쓰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서 BH 이쪽 힌지 부분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어떤 업체들의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 해서 앞으로 이제 뭐 힌지라든지 좀 BH 같은 경우에는 뭐 OLED 쪽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폴더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좀 보였다가 또 매수 포인트 나오는 게 거래량이 많이 죽으면서 나왔죠. 또 마찬가지예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늘려주는 포인트.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단발적인 이슈를 동반해서 바로 튀어주는 종목 그리고 수익을 분할로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눌려주는 자리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좋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세림 BNG 이 종목은 어제 그제 한번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에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2번을 잡아놨었는데 딱 정확하게 이 매수 포인트에서 또 상승세가 나와줬죠. 마찬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거래량이 나와주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거래량이 죽죠. 그 다음 날부터도. 근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죽으면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탈플라스틱이라든지 정책 관련주도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어쨌든 단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과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길게 주봉과 거래량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이전에는 아예 거래량이 나오질 않았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들 제가 또 VOD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낸텍.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더블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힌지 관련된 종목인데 KH바텍하고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서 파이낸텍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내년에 애플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애플도 이제 폴더블 폰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슈로 한 번 더 크게 상승한 다음에 한동안 좀 쉬어졌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하고 매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싸우면서 아까 제가 전쟁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되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고요. 그만큼 이전에 거래량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다.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겠죠. 특히나 앞으로 9월, 10월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섹터를 여러 가지 보시는 것도 좋고 섹터를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온도차가 엄청 심할 겁니다.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섹터 내에서 어떤 거는 뭐 20%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종목은 심지어 또 하락하는 종목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만큼 편차가 심하다는 거는 개별주 장세가 드디어 돌입을 했다. 그 종목에 픽해서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이런 주봉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과 거래량 이거 좀 연 단위로 좀 길게 보고 가시는 전략을 한 번 더 추천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주봉, 일봉,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그런 차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봉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한 연 단위로 6개월 연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서 길게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아마 상반기에 이 종목을 단 한 번이라도 매매를 하셨다라면은 그래도 성공한 투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작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방송 나왔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무료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왜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유튜브에서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려봤었어요. 지금 매수 포인트 지금 23년에서 24년 넘어가면서 24년 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사실 제가 2020년 이후에 꾸준하게 그래도 간간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포인트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19년 이전의 거래량과 2020년 이후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확연히 차이가 좀 나죠.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도 사실 여기서 한 2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이미 20년에서 21년 물론 이제 장이 좋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도 무너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상승폭을 유지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24년 넘어가면서 대량 거래량이 다시 한번 출현을 하고 시장의 부름을 좀 받았죠. 탈원전에서 다시 한번 원전을 다시 한번 짓는 이런 기조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었어요. 이때도 AI 섹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 원래 그 자리는 전력을 생산하는 담당은 원래 핵융합이었습니다. 근데 핵융합 기술이 따라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바로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원전을 돌리자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좀 다시 올라주게 됐고 유럽에서도 전기료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그동안 풍력이라든지 다른 기타 어떤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하고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 원전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르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올라졌던 거는 미국과의 협력이 좀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을 기하면서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원전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더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거래량이 나왔었던 부분,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모두 소화해주고 고점을 보시면은 한참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있었던 매물을 다 소화해줬다. 악성 매물이 많이 순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간략하게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말씀 주신다면은 지금은 단기간 좀 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많이 나왔었고 시장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 조방원이라고 많이 하죠. 이 조방원 관련된 조선, 방산, 원전 이 섹터가 상반기를 이끌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의 전환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눌리는 자리에서 향후에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혹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에 조선업계가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픽으로 하나오션을 좀 말씀드려봤는데 그때도 매수 포인트가 정확하게 월별 거래량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스타트를 끊었죠.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은 매수 포인트가 확연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월별로 나오는 이런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보실 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일봉, 조금 더 길게 주봉, 나는 좀 길게 좀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서 거래량을 좀 위주로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또 유동성이 많이 도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을 좀 몇 개 갖고 와봤는데 역시나 거래량 기반으로 여러분께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블루엠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섹터 중에 하나인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뭐 위고비라든지 관련된 이제 매출이 또 나왔을 때 국내에서 판권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왔다가 좀 쉬어주고 강한 양봉량이 나왔다가 거래량이 나와주고 지속적으로 이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쉬어주는 자리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제 9월, 10월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 그 중에서도 인류의 최대 관심사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여러분께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블루엠텍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JMB 반도체 종목이죠.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소부장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월 장에 여러 반도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끼 있는 종목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10월은 좀 끼 있는 종목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소 난이도가 있습니다만은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나왔다가 쉬어주는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고 또 상승했는데 그 다음에 거래량이 죽어주면서 다시 한번 더 매수 포인트가 왔는데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서 향후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시면 전략 좀 추천드리고요. 향후에 또 무료 방송이라든지 또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제가 또 이 부분 AS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급등주 선침해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여러분께서 좀 힘드신 장이 나올 것 같아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이 사실 9월, 10월이 좋은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짧게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급등주를 좀 잡으시면서 바닥에서 선취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항상 큰손 매매가 동반이 된다. 거래량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자꾸 누차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급등 직전에는 거래량으로 미리 조금 힌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는 매물을 많이 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눌려주는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서 개별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 주식을 하시면서 제일 익히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욕심을 내지 않는 매매를 꼭 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65일 중에 여러분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무려 240일이나 됩니다. 오늘만 여러분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으면은 바로바로 확정 수익을 내시면서 챙기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9월, 10월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11월, 12월 나가면은 조금 그때는 약간 좀 길게 방망이 길게 잡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이 분할 매매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합해서 제가 VOD를 통해서도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VOD 번호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전략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량으로 급등주 선침해 좀 알려드려봤어요. 근데 9월, 10월 장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어려운 장일 거예요. 겁을 조금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좀 쉽게 좀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이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 어찌 보면은 기간 조정이 살짝 좀 있을 수도 있고 대외 대내적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뭐 모멘텀이 좀 나온다고 하면 뚫어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고점 부분을 뚫어주던지 아니면 코스닥 같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고점 라인을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좀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살금살금 발박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급등주 선침의 전략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구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